2021년 여름 온라인 교원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천문연구원 김용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태양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대의 태양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 환경과 태양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솔라 다이나믹 옵저베터리라고 해서 줄여서 SDO라고 부르는 인공위성에서 2011년 11월 약 한 달 동안 찍은 태양 영상입니다. 보시면 점이 지상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태양의 자전함에 따라서 회전해서 약 2주 후에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 이 SDO를 포함한 다양한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의 기본 물리량입니다. 크기나 질량 등등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요즘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숫자들은 정확하게는 잘 기억 못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래도 기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구, 여기 보시면 이게 목성이고 여기 지구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목성과 지구의 크기, 그리고 흑점, 우리가 보통 보는 흑점의 크기가 어떤 정도,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개념만 좀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19세기에서는 태양에서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을 태우거나 아니면 태양에 떨어지는 운석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거나 아니면 중력 수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물질을 얼마큼을 태워야 할까, 그런 계산을 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20세기가 들면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라는 이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 단 1g의 물질만 에너지로 바뀌어도 240만 리터의 기름을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그냥 1g의 물질 하나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1g의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극한의 환경은 태양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중심에서 안쪽으로부터 한 20% 이내의 지역, 이 부분을 저희가 핵이라고 부르는데요. 밀도가 물의 150배, 온도가 1500만 도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핵융합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그러니까 복사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밀도가 그래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서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로 부딪히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도가 높아서요.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도 복사가 계속 서로 부딪히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17만 년 정도가 시간이 걸릴 만큼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바깥쪽 30% 이내 지역이 우리가 대류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뜨거운 물질이 상층보인 광구까지 대류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이제 우주 바깥은 이제 차가우니까 거기서 식으면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데워지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차가운 그 바깥과 만나서 식어서 다시 냉각돼서 내려오고 이런 대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태양 내부를 또 후루룩 보고 나왔는데요.
태양의 표면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구에도 보면 지표 위에 뭐 대류층? 뭐라고 하죠? 뭐 중간권, 열권? 뭐 이런 대기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태양에도 그런 채층이나 코로나라고 부르는 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이런 태양의 대기는 어떻게 연구를 하나 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태양의 광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보시면 이거는 서로 다른 관측 장비가 촬영한 태양을 다 이어 붙여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태양이 하얀 바탕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자세히 줌인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쫙 깔려 있어요. 태양 전체의 표면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좀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상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구는 보면은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태양의 가장 차가운 겉껍질이고 온도가 약 5,800도, 보통 6,000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대기층의 맨 아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약 400km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 그 대류를 한다고 설명드렸을 때 이 대류를 하는 그 두께만큼이 우리가 보통 광구라고 생각하는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런 하나하나의 이런 부글부글 끓는 거품과 같은 것들을 쌀알 조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대류층에서 나온 에너지를 광구로 전달하고 식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5에서 10분 동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은 보통 요거 하나가 쌀알 조직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름이 약 700km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태양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와서 지구에 도착을 해서 뭐 지구에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태양이 항상 얌전히 가만히 있고 조용한 상황이 아니죠. 계속 폭발도 일어나고 뭔가 물질도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양에 있는 물질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 이온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나눠져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석과 같은 이런 자기력선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지구처럼 딱딱한 땅이 있는 그런 고체가 아니라 유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형태가 이제 유동적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더 빨리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점점 꼬이게 되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여러 번 꼬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만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력선이 꼬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을 하면 이렇게 스파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뭐 전기가 뭐 때문에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태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장이 강하고 자기장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들이 이동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밑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4,000도 정도나 되지만 다른 부분이 6,000도 정도에 가까운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흑점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지역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제 보통 활동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태양 활동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 하면은 뭐 흑점이 많아졌다, 뭐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위성을 이용한 실측은 어쨌든 그 공간에 가서 재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이나 밀도나 뭐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에다가 재는 기구를 가져가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재는 거랑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지점에서 재는지 또는 한 점, 두 점, 2차원으로 재는지 아니면 한 점, 두 점, 세 점 해서 3차원으로 재는지, 그 다음에 그걸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쭉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을 한다면 시간적인 정보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거기다가 시간까지 더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실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그전에는 인공위성이 지구 근처에서 있어서 지구 근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고 싶으니까 태양 근처까지 갑니다. 사실 너무 가까이까지는 못 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에 한 10분의 1 정도 거리까지, 그러니까 1AU라면 거의 0.1AU까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위성이 있는데, 그 인공위성이 바로 여기 보이는 파커 태양위성이라고 부르는 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거, 뭐라 그럴까, 좀 그래도 뭔가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뉴턴이 1704년에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광학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이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리즘을 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여기에 뭐 각각이 있으면 다시 모아서 이렇게, 어쨌든 프리즘을 하나를 더 써서 다시 재결합시키는 그런 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뉴턴이 실험한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합해져 있다.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파장들이 뭐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딱 요 부분이겠죠? 가시광선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하여간 요 부분. 그리고 적외선, 뭐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이제 빛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빛의 성질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투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고 그 대신 더 깊숙이 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가 기체는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는 핫 벌브라고 해서 전구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태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즘으로, 그러니까 지상에서 프리즘으로 봤을 때는 태양에서 오는 빛은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속선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요 A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우리가 이제 B의 위치에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사이에 만약에 기체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기체는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요 프리즘까지 도착하는 동안 이 기체가 태양이 뜨거우니까 이 기체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럼 에너지를 받으면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기체가 뭐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칼슘이 있다. 그러면 칼슘이 이온화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쏙 빼가지고 가겠죠? 뭐 아니면 나트륨이 있다. 그럼 나트륨이 이온화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쏙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원래는 요거처럼 연속선처럼 와야 되는데, 이 흡수선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까만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색칠한 거 다 지울까요? 죄송합니다. 색칠한 거 지워보면 여기 이제 어두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 C의 위치에서 본다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태양은 직접 보면 이쪽에 있어요. 근데 태양 옆에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에서 오는 빛은 뭐 태양을 가리거나 뭘 흡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이온화 됐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전자와 그다음에 양성자가 만났다가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그냥 이온화 됐다 다시 결합했다 이온화 됐다 결합했다 하면서 중간에 내뿜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얘는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어둡게 보여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얘가 내놓는 여기서 받았던 에너지가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두운 띠 안에 밝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방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요 어느 라인에 어둡고 밝아졌는지 변동이 생겼는지를 보면 요 안에는 어떤 구성 성분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이 이온화 되려면 이 지역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태양의 대기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대기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다음에 폭발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요런 각각 다른 파장대에서 각각 다른 온도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른 파장으로 보았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걸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은 각각 여기 보면은 이제 171 옹스트롱 뭐 그다음에 뭐 여기 H알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각각 다른 파장의 빛으로 관측한 게 됩니다. 각각 다른 파장이란 말은 각각 다른 온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태양 대기에서는 각각의 그 대기층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높이를 보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171 롱스트롱이면은 요거는 극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인가에 X선, 요 그림 뭐 요거보다 더 짧은 거 X선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X선, 극자외선, 뭐 그다음에 여기는 컨티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다 모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파장으로 본 그런 태양의 요 흑점 부분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외선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요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의 흑체 복사 6000도 정도 되는 여기 5770도 되는 블랙바디 흑체에서 나오는 그 아주 이상적인 경우고, 그 대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요 까맣게 표시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800도 정도 되는 흑체랑 거의 비슷한 파장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상에서 관측하는 거는 여기 파란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앞부분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 왜냐? 지구의 대기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뭐 오존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이런저런 대기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요 여기 볼 수 있는 요런 자외선으로 관측된 태양을 보려면 지상에서 할 수 없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해야 한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관측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크게 이제 채층하고 코로나로 나눠져 있는데 낮은 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요런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얇은 띠처럼 보이는 것이 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객이 있을 때 수소 방출선으로 봤을 때 이제 붉은 줄무늬가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옆으로 봤을 때 태양의 옆을 봤을 때 이렇게 채층이 보이는 건데 이거를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온도는 4,500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6,000도인데 거기서 이제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온도가 2만 도까지 확 올라가는 그런 아주 얇은 부분이지만 온도가 확 바뀌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요거는 흑점이 보이는 태양의 광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이제 쌀알무늬가 되겠죠? 지금 파란색의 광구 위에 주황색으로 덮여져 있는 채층을 보시는 겁니다. 뭔가 이제 밝은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움직이죠.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흑점은 처음에 나타나서 없어지기까지 2주 동안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데 요 그림은 단 4시간 동안에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뭐 수분에서 뭐 수초에도 막 바뀌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상으로는 좀 더 위쪽에 있고 흑점의 윗부분에 이렇게 밝은 부분이 뭔가 활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자외선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별이라고 부르자면 우리 별의 대기의 최외곽인데요. 이 부분은 채층하고 코로나 경계 지역은 온도 되게 얇은 부분이지만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부분이지만 둘 사이의 온도 차는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지역은 태양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낮아지지만 온도는 100만 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개기일식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까만 이거 태양을 가린 거죠. 그 주변에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보여요. 저희가 2019년에 아르헨티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 대기를 보면 온도가 수백만 도에 이르고 이게 이제 태양이 자기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우리가 지상에서 흔히 보는 게 이런 건데 이렇기 때문에 그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역에 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필라멘트하고 홍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코로나는 또 온도가 높고 잘 안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채층에 있는 이런 어두운 이런 물질들만 보이는데요. 요게 채층에 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지역에 떠 있는 채층 물질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철가루를 놓고 그 밑에다 자석을 놓으면 자기장을 따라서 철가루들이 분포하잖아요. 잘 움직이지 않고 그것처럼 태양에 있는 물질들이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에 고여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태양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 표면에 있는 거는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홍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같은 건데 태양을 보면은 관측을 먼저 하고 뭔지 이렇게 이해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인데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건 필라멘트로 부르고 어떤 건 홍염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보시면 요게 지구입니다.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셨을 텐데 지구의 사이즈랑 비교해 봤을 때 크기가 훨씬 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서로 엉키거나 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태양에서 플레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흑점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수소폭탄 수십억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근데 얘네는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X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X선 형태의 빛으로 관측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게 2017년 9월 8일부터 3일 동안 발생한 건데 X선만 관측한 거예요. X선을 닫아서 관측한 건데 맨 마지막에 보이는 볼까요? 네, 맨 마지막 부분이 반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태양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해서 인공적인 일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 주변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일식 때 코로나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인공위성에서는 태양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리고 바깥에 있는 주변부를 보는데 요즘 요 하얀 동그라미는 태양이고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 물질들이 바깥으로 방출돼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더 가까이서 본 거, 요거는 좀 더 멀리서 본 거. 그래서 이제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에 있는 물질들이 방출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코로날 매스 인젝션 해서 C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양의 대규모 폭발 현상으로는 이제 플레어가 빛으로 방출되고 CME가 물질로 방출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코로나 물질 방출 CME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양성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헬륨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플라즈마가 수십억 톤이 행성간 공간으로 방출이 되면서 이게 혹시라도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 속도에 따라서 2, 3일 후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총알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1000m/s예요. 총알을 빵 쏘면 속도가 1000m/s니까 1km/s가 되겠죠? 그런데 이 CME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한번 뻥 터지면 보통 수백 km/s의 속도로 지구에 옵니다. 빠른 거는 뭐 2000, 3000에 가까운 속도를 가지고 km/s의 속도를 가지고 지구에 오고요. 그래서 2, 3일 후면 지구에 오게 돼요. 지금 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뭔가 태양에서 자기장이 꼬이고 하면서 폭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도 나오고 번쩍하면서 빛이 방출되고 근데 그것이 지구 쪽으로 다가와서 지구의 자기장에 물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반짝거리는 거? 네, 바로 오로라입니다. 이렇게 극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아름답다고 하죠. 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언젠가 가서 볼 기회가 있겠죠? 네, 어쨌든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태양에서는 오로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왜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냥 고기 잡아서 먹던 그런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 공간에는 인공위성이 많이 떠 있고요. 우주인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방송도 하고 통신도 하고 GPS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태양에서 활동이 발생을 하면 다량의 빛과 플라즈마가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이 교란이 돼요. 여기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표로 만들어진 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거를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태양에서 고에너지 입자가 들어오면은, 뭐, 태양 전지판도 손상이 되고, 우주 비행사가
그 방사선도 맞게 되고 또는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들이 그 지구의 전리층에 이온화를 시켜서 전리층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단파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는 단파 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어떤 신호가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신호가 잘못 감지돼서 정말 이게 군사 작전으로 연결이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플레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도 이러한 그 군대에서 관측을 해서 '이게 뭐야?'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플레어가 더 연구되기도 했고요.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식으로 지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런 흑점이 있는 지역 활동 영역에서 플레어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CM이 그러니까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로 오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나라 태양 관측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홍보 아닌 홍보를 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그래프 좀 익숙하시죠? 지금 뭐 한 3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이제 코로나는 어 인공 일식 장치가 꼭 있어야지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세계 최초 코로나의 그 지역의 온도와 밀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나사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 단계로 17 년에 요런 다이스라는 지상 일식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19 년에는 요렇게 어 실제 망원경에 코로나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상층권에 떠올려서 벌룬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저희가 코덱스라는 요런 장비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다가 쏘아서 요 위치에다 올려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있으면 음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아까 여러 다양한 파장의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제 지상에서는 해가 지면 관측을 못 하는데 얘는 이제 돌면서 계속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